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아무 설명도 없이 멀어졌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버렸구나. 내가 별로였구나.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났나 보지. 그리고 그 생각은 곧바로 분노로 바뀌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끝내놓고 저 사람은 잘만 살고 있겠지. 억울함이 차올라서 밤마다 잠이 안 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은 복수심으로 가득해집니다. 두고 봐. 나중에 후회하게 해줄 거야. 네가 날 버린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야. 근데요, 정말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버린 걸까요? 정말 상대가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그런 무언가를 찾아 떠난 걸까요? 혹시 그 사람이 떠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서워졌던 건 아니었을까요? 누구나 복수심이 생기면 자신이 피해자라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떠났다고 믿고 싶어지죠. 그래야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설명이 되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사람은 오히려 죄인이라는 감정에 갇혀서 그 미안함과 무력감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난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린 자꾸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그 사실만 들여다보지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었는지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이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이 점점 작아진다고 느끼기 시작했겠죠. 여러분들이 원했던 건 대단한 게 아니었을 텐데 그 평범한 기대조차 지켜줄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사람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는 걸까? 그 물음이 자꾸 쌓이게 되면 결국 너 앞에 있는 내가 너무 초라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달라졌을 겁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말수가 줄고 이유 없이 짜증을 내거나 피곤한 척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점점 싫어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더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눈빛을 마주하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피한 겁니다. 피하면서도 마음 한켠은 울고 있었겠죠. 나는 왜 사랑하며 도망을 치고 싶을까?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커질수록 자기가 더 작아진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좋아해도 괜찮은 걸까? 이 사람은 과연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줄까?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실망을 당할 바엔 내가 먼저 포기하자. 버려지기 전에 내가 먼저 멀어지자.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순간에도 죄책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괜히 화를 냈고 거칠게 굴고 결국에 여러분에게 설명도 없이 멀어졌을 겁니다. 왜냐면 설명하려 들면 들수록 더 미안해질 걸 아니까. 그래서 착한 사람일수록 더 괴로워지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고 떠난 겁니다. 그렇게 떠난 사람은 떠난 다음에도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미안함을 껴안고 사는 사람은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미안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죄처럼 쌓여가는 거예요. 반대로 남겨진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가요? 억울하고 화가 나겠죠.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감정이 끌어오를 겁니다. 그런데 그 분노 속에서 사실 날 이렇게까지 만든 거야 라는 그 상실감이 들어있을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한 것 같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이런 의심까지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복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상처만큼 너도 느껴봐야 돼. 그래야 이 고통이 납득이 되니까.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도 이미 자기를 벌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떠나고 나서 자기 삶에서 기쁨이 사라졌을 수도 있고요.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도 죄책감 때문에 마음을 못 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겁쟁이라고 말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겁쟁이라는 건 두려움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되게 사랑의 진심이었던 사람에게 더 크게 작동을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괜찮은 사람인 척하는 것조차 버거워서, 그래서 떠난 겁니다. 말없이 조용히 멀어지듯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한테 무너진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짐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이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 분노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감정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어 해서 그렇게까지 무너질 만큼 나를 사랑했었구나. 그건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감정의 재해석입니다. 사랑이란 건 누가 더 잘해주고 못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해하지 못한 채 사랑만 커지게 되면 결국 한 사람은 죄인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피해자가 돼요. 하지만 둘 다 사실은 바로 사랑 안에서 무너지고 있던 겁니다. 사람은 왜 분노에 머물게 될까요? 떠난 사람은 이미 사라졌고 돌아올 가능성도 없고 설령 돌아온다고 해도 그 마음은 예전 같지가 않을 텐데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복수심에 매달리게 될까요? 그냥 화가 나서일까요? 정말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싶어일까요? 사실은 그 분노는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끝내 마무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 정말 너한테 잘했어. 정말 널 많이 좋아했어. 그런 나를 두고 왜 말도 없이 이렇게 나를 두고 가는 거냐. 이 억울함이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복수심으로 남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떠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 사람 입으로 확인받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그게 안 되니까 감정의 끝을 못 맺고 계속해서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설명 없이 끊긴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상대를 원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원망이라는 감정은 미련과 기대가 섞인 감정입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네가 내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를 말로 꺼낼 수 없으니까 원망이라는 감정으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복수심이라는 것은 결국 너도 아팠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사실은 네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하고 싶다는 감정의 밑바닥엔 그 사람에게 미움보다 더 오래된 감정, 사랑과 인정 욕구가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채워지지 못한 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미워하지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 감정에 붙잡혀 계속 맴도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다시 사랑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진심이 가볍게 취급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확인해 줄 사람은 이미 떠났고 말도 없고 연락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을 스스로 해석하고 끝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늘 상대의 말로 감정을 정리해 왔었으니까. 좋아해. 한마디에 설레고 미안해. 한마디에 용서하고 고마워. 이 말 한마디에 눈물 나게 위로받고 그런데 이별의 끝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침묵만 남고 그 침묵 속에서 혼자 감정을 감당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복수심은 그 침묵을 깨고 싶은 몸부림일 수도 있습니다. 나 아직 여기 있어. 나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내 감정은 아직도 유효해. 그렇게 소리치고 싶은 거죠. 차라리 싸웠다면 뭐라도 남았을 텐데 아무 말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감정이 정리될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정리해줘야 돼요. 상대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 사람은 왜 떠났고 나는 왜 분노하고 있고 그 안에 어떤 억울함과 외로움이 숨어 있는지를 내가 알아줘야 돼요. 그걸 내가 해석해주지 않으면 내 감정은 영원히 거기 멈춰있게 됩니다. 그 사람도 없고 사랑도 끝났는데 나 혼자 감정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건
분노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분노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를 들어주는 겁니다. 나는 너한테 버려진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무너졌던 거구나. 나는 사랑받지 못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설명되지 못했을 뿐이구나. 그렇게 해석해주면 비로소 감정은 흐를 수 있습니다. 감정은 해석될 때 비로소 흘러갑니다. 그걸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내 눈으로 다시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봐준 다음에 우린 진짜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이제 됐어. 그만 놓아줘도 괜찮아. 그건 용서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감정의 퇴장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던 자리를 정리해주는 일. 그걸 내가 나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야 하는 이유고 복수심을 해석하는 이유입니다. 미움보다 더 깊은 감정, 그 안에 외로움과 사랑을 나만큼은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복수심이 사라져야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말하고 있던 진짜 마음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난 버려진 게 아니라 사랑했던 기억이 끝내 설명되지 못해 남아있었던 거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면 복수심이 눈물로 바뀝니다. 그건 참았던 감정이 아니에요. 제대로 흐르지 못했던 감정이 이제야 여러분들 안에서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흘려보낸 다음에요, 비로소 마음에 쌓여있던 원망이 이제 그만 놓아도 괜찮겠다, 이런 말로 바뀝니다. 비록 사랑은 끝났지만 여러분들은 이제야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이해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징검다리 TV의 벨리였습니다.